안녕하세요. 출발 증시와이드 2부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최예린입니다. 간밤에 외환시장에서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거 진짜 현실화되면 어떡하나 했었던 엔달러 100엔대 시대가 간밤 미국의 고용지표 호조로 달러화가 강세를 띠자 현실화되고 말았죠. 엔저가 정말 다시 한번 가파르게 진행되는 이 구간에 니케이는 급등을 했고요. 우리 원달러도 다시 한번 추가적인 상승을 하면서 하루 만에 9원 이상 오르며 1,100원대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외국인들이 다시 한번 만기 이후 빠져나가면서 자동차주 위주로 던지고 있는 것도 또한 현상인데요. 자, 코스피는 1960선까지 자동차주 위주로 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깜짝 기준금리 인하에 깃발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엔저 공습에 시장이 힘겨워하는 날인데 출발 증시와이드 2부의 주요 내용들 저희가 어떤 투자 해법을 준비했는지 화면을 통해서 먼저 보여드립니다. 네, 지금 코스피 1960을 위협하고 있거든요. 삼성전자의 하락폭이 조금 더 빨라지고 있고 외국인들 선물 매도가 굉장히 공격적으로 전일과는 전혀 다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수급 분석 한번 들어보죠. 신한금융투자 박재민 PB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무엇보다 만기 이후의 수급이 진짜다라고 하셨는데 만기가 전일로 끝이 났습니다. 180도 다른 패턴의 외국인들의 매매를 오늘 대하게 되는데 이거 환율 변동이 있어서인가요? 일단 오늘부터 진짜 수급이라고 하셨으니까 현재 수급 분석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속내부터 말씀드리죠. 외국인 5월 만기가 끝났으니 다음 목표는 컷오프 위층데이다 이렇게 표현해 드릴게요. 6월달은 옵션 만기 말고 선물이 돌아오는 3개월에 한 번씩 들어오는 선물, 주식 선물, 개별 옵션 주식 전부 다 4가지가 들어와서 컷오프 위층데이라고 불리고 있죠. 거기에 대한 전략을 오늘부터 다시 짜나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로 인해서 지수가 역시 코스피는 움직일 수 있고요. 하지만 외부 변수가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조금 이따 드리도록 하고요. 기관은 금리 인하 이슈, 단발성으로 호재인 건 분명했죠. 건설업종 어제 급등을 했고요. 왜냐 차입금이나 이런 것들이 이자 부담이 적어지니까 상대적으로 좀 가대 낙폭감 건설주들을 살 수 있었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엔달러 근데 100엔을 넘어가면서 밤사이 우리가 잠을 자고 있을 때 외신에서 정말 폭발적인 뉴스가 계속 시황티커에 뜨는 걸 봤는데요. 저도 잠을 못 잤습니다. 일단 엔달러 환율 4번째 포봉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제 삼성전자가 지금 오늘 역산으로 치면 150만 원대에서 3봉이 아니라 포봉까지 올라왔다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엔달러는 밑으로 역 W자로 4번째 피크를 위로 치면서 올라갔기 때문에 결국에는 지금 100엔 돌파가 아니라 100.84엔까지 올라 있습니다. 무려 어제 대비 1.5% 이상 상승하는 기염을 토하고 있습니다. 즉 왜 그렇게 이렇게 상승폭이 깊었던 걸까요? 사실 외환, FX 마진이나 해외 선물 이런 쪽에 거래하시는 분들은 대개는 심리적인 저항선이라고 생각을 했죠. 그동안 세 번째도 돌파를 못했었기 때문에 이번 주도 마찬가지였고요. 오늘과 내일 G7 재무장관회의가 있는데 여기서 또 엔화가 추가적인 압력을 받지 않겠냐. 사실 이런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미국의 고용지표가 좋게 발표됐죠. 목요일마다 발표되는 신규 수렵수당 청구 건수가 5년 내 거의 4년 8개월, 약 5년 내 최고치를 갱신하는 모습. 즉 미국 시장의 고용지표가 개선이 된다는 건 달러 강세 요인이었고요. 달러 강세가 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통화상들에서 엔화, 유로, 호주 달러 이런 것들이 약세로 같이 동반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엔화가 한 밤사이 200pb 빠졌다면요. 유로화도요. 고점 대비 150pb 빠졌고요. 호주 달러도 어제 호주의 실업률이 개선됐다는 소식에 급등했던 모습을 전부 다 내뱉고 거기서 100pb 이상이 빠졌습니다. 100pb라는 건요. 한 100t 호가가 100이 빠졌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FX 마진 하시는 분들은 아마 알아들으실 텐데요. 그런 부분에서 환율적인 측면이 상당히 변동성이 세게 나왔다는 거. 즉 어제 금리 인하 이슈가요. 단발성이긴 했지만 거기에다가 엔달러 환율이 오늘 100엔 넘어갔다는 것은 극단적인 금리 인하 이슈가 전혀 시장에서 약발을 먹히지 못할 것이다. 이 말씀을 기관의 속내로 표현해 드리겠습니다. 개인은요. 외국인은 어제 사는 것 같은데 이제 미국처럼 가는 거 아니냐, 커플링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또 혹자는요, 어제 금리 인하를 했다고 해서 채권을 팔고 유동성이 주식시장에 올 것이다.
이런 단언을 막 하고 있는데요. 과연 그런 단언을 어떻게 하시는지 저는 좀 이해가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요. 그 얘기도 조금 이따 드리겠지만 주식시장에서 채권시장에서 외국인을 빼서 한국 시장 주식으로 꼭 산다는 그런 보장이 있습니까? 그건 펀더멘탈이랑 어떤 기업의 가치 그리고 국내 시장의 매력도가 높을 때 충분히 빅사이클이라는 그런 유동성 이론이 통하는 거고요. 지금 시장은 한국이 왜 왕따 당하는지 아직 본질을 모르시는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다고 일단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요. 오늘 어제 몇 포인트 올랐습니까? 어제 23포인트 올랐는데 오늘 18.71포인트 빠지고 있죠. 결국에 어제 올린 거 다 뺀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어제 프로그램이 얼마나 나왔습니까? 외국인 기관 통해서 4천억이 넘게 들어왔는데요. 오늘 400억밖에 안 나왔는데 지수는 다 빠졌습니다. 선물을 어제 1조 4천억 샀는데 오늘 5천억 정도 팔고 있죠. 한 3분의 1 정도 팔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요. 그동안의 선물 매도 세력이요. 어제 선물 한 매수, 즉 쑥커버한 게 아니라요. 어제 금리 인하 이슈가 단발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그 외국인들도 만기 세팅이 제가 어제 255라인 정도가 될 거다. 위아래로 조금 변동폭이 있을 수 있다. 말씀드렸지만 예상보다 조금 높게 257.5라인 정도에 됐습니다. 근데 결국 257 콜풋 전부 다 등가 기준 깡통이 됐죠. 사실 프리미엄이 전부 다 죽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결제를 했다고 해도 사실 개인들은 깡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사실 그 이유는요. 어제 금리 인하 이슈로 외국인들도 사실 동결로 많이 예측을 했었다는 외신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신규 매수 세력이 잠깐 들어온 거고요. 기존 매도 세력은 나가지 않았습니다. 미결제를 그때는 보시면 되고요. 오늘 이제 선물 매도가 다시 나오고 있죠. 미결제가 늘지 않고 있습니다. 신규가 아니죠. 어제 이제 쇼커버 잠깐 들어왔던 세력이 매도로 나가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리고 기존 매도 세력은 있는 거거든요. 그런 식의 어떤 선물 포지션을 좀 생각하실 수 있다면은 지수가 올라갈 이유는 전혀 여전히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코스닥 시장 간단하게 살펴보면요. 외국인 기관 어제 이어서 차익 실험을 내뱉고 있고요. 셀트리온은 오늘 어제 이어서 하락이 아닌 조금 기술적 반등 주지만 여전히 상당히 좀 불안한 요습을 갖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 그래도 강합니다. 573포인트. 지금 어제보다 소폭 상승했는데요. 개별주도 흐름, 그런 것들은 계속 이어나갈 수 있다. 어제 코나에 같은 게 상한가를 갖고 오늘 또 4% 상승하는데요. 실적이 정말 좋잖아요, 사실.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 유동성이 몰리고 그런 종목들이 계속 가는 장이 연출은 될 것이다. 이런 좀 말씀까지 좀 추가적으로 드리겠습니다. 네. 기준금리 인하가 반드시 외국인들을 불러오는 건 아닐 테지만 그래도 동결보다는 인하라도 해서 그때 이제 FX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고 했는데 전쟁에 그래도 우리가 동참하는 분위기라 동결보다는 조금 나은 환경이 되지 않았나 조심스럽게 여쭤보고 싶기도 하고 무엇보다 예견된 일이었는데 현실화된 엔달러 100엔 시대에 어떤 투자 전략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종합적인 전략도 들어보겠습니다. 네, 금리 인하한 게요. 주식시장의 단기적인 호재는 불러일으킬 수 있죠. 유동성이죠, 결국엔. 근데 좀 전에 외국인이요. 국내에 채권을 많이 샀습니다. 올해 작년. 주식보다 더 많이 산 게 채권이거든요. 근데 그 채권 시장, 즉 금리 인하가 되면 채권 가격이 일시적으로 상승해서 채권을 팔고 주식으로 갈 수 있고요. 채권의 금리가 낮아지다 보니까 수익률이 채권에 대한 투자를 상당히 외국인들이 외면하면서 결국 주식시장에 돌아갈 것이다. 이게 사실 이론이거든요. 근데 2008년 금융위기로 들어가면요. 예전에는요. 주식시장이 됐었을 땐 채권을 안 했고요. 채권이 안 됐고요. 채권시장이 됐었을 땐 주식시장이 안 됐습니다. 즉 반대. 결국에는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거의 1은 아니지만 마이너스 0.5 정도. 그러니까 상대적인 투자 매력이 있는 두 가지 복합관계를 갖고 있었는데요. 금융위기 2008년 이후에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미국 시장이요. 2008년 금융위기를 겪고요. 5년 동안 랠리를 이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채권 금리, 미국물 국채는 이건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국채 금리가 거의 사상 최저치입니다. 그만큼 채권 가격이 높다는 거거든요. 즉 주식과 채권이 같이 올라갔습니다. 즉 주식시장이 되더라도요. 유동성이 주식시장을 갔지만 채권시장으로 역시 금융위기 같은 테일 리스크를 상당히 예측하기 힘들다면 안전자산에 대한 어떤 수요도 역시 만만치 않았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과거 2000년도 전에랑 지금 2008년 이후 금융위기에 헤지펀드들이나 외국계의 어떤 펀드 운용사들이요. 기본적인 투자 전략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단순히 주식을 산다고 해서 채권을 안 사지 않아요. 최근에 AB글로벌 펀드라는 펀드가 있는데요.
그게 이머징 시장의 스프레드를 이용한, 즉 선진국이 금리가 워낙 싸다 보니까 이머징 시장의 채권으로 들어와서 수익을 내는 펀드거든요. 수익률이 작년에도 좋았는데요. 올해도 좋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유동성이 그쪽으로 가고 있다는 거고요. 오늘 일본 시장 2% 넘게 상승하는데요. 14,500입니다. 제가 11,500인가 11,000대 초반 때부터 일본 펀드를 사야 된다. 계속 고객님들 말씀드렸고, 방송에서도 일본 엔저 현상 추세를 거느릴 수는 없다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100엔 넘은 게 현실화가 됐다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 현실화가 아니라 추세를 거스르지 않은 거죠, 기본적으로. 그리고 100엔을 돌파하면서 손절매 물량, 즉 100엔이 저항선이라고 느꼈던 100엔에서 엔화를 매수하려는 그런 세력들이 결국엔 넘어가니까 급격하게 손절매 물량이 나오면서 100.8엔까지 급격히 하루 만에 상승을 한 겁니다. 물론 미국 고용지표 영향도 있었습니다. 달러 강세로 인한 엔화, 유로, 호주 달러 앞서 말씀드린 그런 같은 통화상들이 상대적인 하락이 일어났던 거고요. 그 중에서 엔화 매도 압력이 더욱더 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00엔 돌파는요, 한국 시장의 자동차 업종뿐만이 아니라요, 수출 업종, 이런 업종들 비상 국면, 그리고 100엔이 넘어갈 시 단기 충격이 코스피에 분명히 그동안 박스권을 이어나갔다면 올 수 있다는 것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만기 이후 첫날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하락은 지금 나오지 않습니다. 18포인트 어제 상승분 아직 뒤덮지도 않은 하락인데, 이게 하락했다고 생각하시면은 사실 시장 대응 못하게 되죠. 자, 이제 여기서요, 한국보다 말레이시아 이런 데도요, 엔저 현상으로 인해서 상당히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왜냐면요, 일본의 자금들이요, 상당히 말레이시아 이런 데 많이 갔었거든요. 그런 면에서 한국 시장은 역시 이머징 시장과 좀 다르게 그 일본과 경쟁하는 기업이 많다는 거, 그 부분을 좀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만기 이후인데요, 급하게 대응하실 거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을 제가 수급을 외국인이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살펴봐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어떻습니까? 팔고 있죠. 외국인, 기관 같이 팔고 있고요. 선물까지 대거 팔고 있고요. 콜 매도, 품 매수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완전히 오늘 하루만 보면요, 지수를 완전히 아래쪽으로 끌어내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요. 그리고 기존의 선물 물량, 6월 커드러프 일칭될 때 돌아올 물량들인데, 그거 물량을 쇼커버를 안 하고 있어요. 지금 선지가 255인데요, 선물이. 이 라인에서도 쇼커버를 안 한다는 건 지난번보다 더 많은 하락을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건데, 그것을 돕는 게 결국에 엔화 약세라는 거죠. 즉 자금의 이동이라는 거는요, 오늘 일본 시장이 2.5% 상승하는 건 왜냐? 일본 시장은 돈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일본 시장이 기업들의 실적이 단기적으로 많이 좋아졌습니까? 그런 거 아니거든요. 경상수지가 좋아졌습니까? 아니거든요. 엔화가 약세고 경기부양책을 쓴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런 경제지표들, 일본의 국가 어떤 재정 부채라든지 경제지표들이 급격하게 좋아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돈은 급격하게 그쪽으로 갈 수 있다는 거. 주식시장에서 팔면요, 이틀 뒤에 돈이 들어오잖아요, 결제가. 그러면 언제든지 움직일 수 있는 유동성은 주식시장입니다. 즉 한국 숏치고요, 일본 롱치는 전략이 계속 유효할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 부분에서 한국 시장은 솔직히 코스피 투자할 만한 매력이 이렇게 되면 점점 더 없어진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우리 뭐하냐 이러신 분들이 있을 텐데요. 해외 펀드, 일본 펀드 이런 거 왜 안 하시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지금 제가 권유를 드리면요, 사실 일본 예전에 물렸어서 큰 코를 다쳤다, 그래서 못하겠다 이러신 분들 많은데요. 그런 고정관념이 결국엔 수익이 안 나는 겁니다. 오늘은 거기까지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러게요. 돈이 몰리는 곳에서 우리도 같이 좀 투자하자는 일본 쪽 투자 유망 의견을 다시 한번 주셨습니다. 신한금융 투자 박재민 PB팀장님 분석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옵션 만기 다음 날이죠, 오늘이요. 지금부터는 이제 선물 쪽 동향, 그리고 선물 시장 필요한 전략까지 챙겨보겠습니다. 물론 전일 리뷰도 해드리겠습니다. 주쌤, 쌤플러스 김도영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265.50. 예. 이제 예상하신 거의 그 라인보다 약간 오버슈팅 하지 않았나 싶은데 깜짝 금리 인하 영향이 있었겠죠. 전일 만기 리뷰 부탁드리겠고요. 오늘은 초반에 선물 지수가 한 3포인트 정도 급락이 되고 있네요. 네, 맞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맞습니다. 우리 아나운서 최혜리나 아나운서께서 정확히 짚어주셨는데요. 깜짝 이벤트 쪽에도 오버의 행사 기준, 그러니까 1포인트 정도 좀 더 위쪽으로 열리면서 마감이 좀 됐는데요. 결국은 제가 그 박스 안에서 마무리가 될 것이다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마술이나 심술 자체가 없을 것이다라고 말씀 좀 드렸습니다. 페이크를 오전 초반에서 만들어내고 우상향 쪽 열린다라고 했어요. 뭐 말 같지도 않은 255 아래, 뭐 262 그런 거 어떻게 해석을 하는지 전 모르겠는데 정확히 변곡 자리를 잡아야 되는데 어제 금통위에서 깜짝 이벤트 쪽으로 위쪽으로 올려줬죠. 그런데 이때 어떤 증상이 났었냐면 현물과 선물 쪽에서 외국인들이 너무 조급했던 거예요. 이번에 아직까진 시기상조자 또한 방미에 가 있는 현재의 현 대통령이 수장이 아직 자리를 비웠기 때문에 다음 달에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빠르게 들어오다 보니까 위험성을 도래하면서까지 공격적으로 콜옵션 쪽에 들어왔던 부분들이 위쪽에 어차피 오케이다. 그러면 위로 열자라고 하면서 위로 당겨주기 시작한 거였죠. 그런데 이것을 생각을 해보십시오. 오늘 엔저 현상 부분이 100엔 올라간 거예요. 기술적 반등은요. 아무나 100엔 얘기할 게 아니고요. 실제로 상승 마디는요. 기본으로 가야 되는 게 105엔입니다. 그 다음까지는요. 우리나라 투자자한테 위축되는 말씀 드릴까봐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하나가 더 남았습니다. 거길 맞아서 건드려야지만 그때부터 조정이 나온다 만다라는 것이 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핑계를 들고 오늘 내리죠. 그러면 지금 현재 화면에서 보시면 선물 쪽에서 외국인들의 매도가 어제 그렇게 세게 들어와 놓고 오늘 공격적으로 매도를 하고 있죠. 그런데 기관계는 어제 공격적으로 매도를 때려놓고 오늘 매수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선물 현재가에서 하나만 보겠습니다. 미결제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증감 자체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어제의 깜짝 놀랐다. 아이고 소뚜껑 먹어 놀란 가슴이 이 부분을 엔저라는 핑계를 대고서 일단 다시 제자리 갖다 놓는 형태예요. 추세가 꺾였다 하방으로 누적되어 있는 부분은 삼척돈자도 알고 있다라고 말씀 좀 드렸죠. 그런데 그걸 유지시키러 내려간다? 개커나요. 말 같지 않은 전략은 저는 필요 없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겠고요. 그래서 금일 같은 경우는 어제의 오버슈팅 났던 놀란 가슴을 다시 진정시키고자 하방 부분에 대해서 조정 이격을 만드는 것이겠고요. 오늘은 그래서 제가 저희 주센방 같은 경우에는 전약이다. 그리고 후에는 그 낙폭을 축소하는 강의 시세가 나오는데 그 강이 완전히 되돌림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낙폭을 축소시키는 흐름이다라고 지금 그 전략을 잡아서 대응을 하면서 신나게 수익을 내고 있는 상태인데요. 이 부분을 본다면 금일 대응 전략 전에 앞서서 프로그램 추이를 살짝 말씀드리면 제가 이 말씀드렸죠. 프로그램이 차익 쪽에서 출발과 함께 빠르게 들어가는 거는 무조건 긍정이다. 그런데 비차익이 형 내가 푸싱해줄게 위로 밀어줄게라고 같이 들어와야지만 시세가 반영이 되고 영향력이 들어온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차익 쪽에서 강하게 들어오지 못했고 비차익 쪽에서는 오히려 매도 압박 부분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이 부분이 발목을 잡고 있는 형태가 되고 있는 거고 오늘 엔저라는 투자 심리가 위축이 되니까 개인들이 현물 쪽에서 압박 카드가 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수급이 디커플링 쪽으로 꼬여가면서 가고 있다는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선물 쪽에 오늘 전략을 잡아드리면 개인들의 선물 매수가 확대가 되면 될수록 고점 매도를 때리시면 돼요. 개인들은요. 자꾸 최근에 어제 옵션 만기에서도 솔직하게 일명 깡통을 찰 수밖에 없는 구조로 만들었고요. 그 부분 속에서 다시 한번 복수를 하기 위해서 오늘 빠르게 들어오는데 아직까지는 아닙니다. 이제는 막 선물이 오전장에서 브레이킹 잡아야 될 땐 최저점이 255.15를 지켜주고 지금 가고 있는 상태인데요. 이 부분 속의 기술적 반등은 분명하게 낙폭을 축소하는 자리가 오늘 들어온다라고 바라보시면 좋겠고요. 위쪽 상단에 이제 중요한 자리가 뭐냐면 257점 바로 이 70입니다. 70 부근에서 가장 요 부근에서 중요한 변곡이 하나 걸리는데요. 바로 이 중요 변곡이라는 것은 위쪽으로 더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올라타야 되는 자리입니다. 그렇다면 엔저가 발목을 잡았다면 이분은 올라타지 못하면 추가 반등은 어렵다라고 보시면서 박스권의 하방 브레이킹 여부를 체크하러 들어간다라고 다음 주 초반 그렇게 보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기술적 눌림이 들어온다는 보면서 지금 기술적 눌림이 들어온 상태겠고요. 금일자리 변곡점으로 최대로 보면 위쪽이 사실 오늘 좀 아쉬워요.
위쪽 259점 초반부를 때렸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못 때렸어요. 그러니까 너무 빨리 밀린 거거든요. 속도론이 좀 급했다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고, 상단을 258.70으로 설정을 하고요. 중간 밴드는 이 부분 257.70을 설정하지 않고, 우린 똑똑한 투자자죠. 말 같지 않은 전략 같은 거 필요 없겠죠. 그렇다면 257.40 설정하고 하단 부분에 256.45를 설정하는데요. 그렇다면 오전 11시 40분까지 이 박스권 255.15에서 256.45 박스권 있다가 오후장에 45 뚫어내고 올라갈 때 추격 매수 따라 들어가도 분명히 단기 트레이는 수익 가져올 수 있는 구조다라고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일 복수열전 하러 지금 들어오는 개인하고 반대로 팔자라는 의견 주셨고 변곡 자리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주쌤, 김도영 멘토님 분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옵션 만기 그리고 기준금리 깜짝이나 인하 그 다음날 곧바로 시장은 눌리고 있습니다. 개인만 양시장에서 유일하게 사는 주체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코스닥은 개인의 나홀로 매수만으로도 일단 빨간불로 불이 바뀌었습니다. 이 시각 현재 업앤다운 특징주 정리했는데 화면 보여드리죠. 먼저 업종목입니다. 비아트론, LDT, 삼천당 제약 모두 다 신고가란 특징이 있군요. 비아트론은 히든 챔피언 선정됐었는데 최근에 보니까 월드 클래스 300에도 선정이 됐더라고요. 오늘 장비주인데 2% 정도 상승하는 것 같습니다. 2만 원대 안착시켜주고 있고요. LDT는 아몰레드 그리고 LED 조명 모두 같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역시 신고가 패턴입니다. 오늘 장중한테 상가까지도 잠깐 접어드는 모습. 삼천당 제약주 가운데 이런 종목들 간간히 있죠. 기관수급에 또 제약 패턴 잘 좀 보셔야 될 텐데 일단 4월 달에만 25% 올랐는데 5월 들어서 한 3분의 1 진행됐는데 20%나 추가 상승하고 있는 사실상 급등 종목입니다. 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그룹주고요. 그래서 다운 종목으로 가볼까요? 오늘 N달러 100엔대 진입하면서 현대차 등 자동차주의 부진이 도드라지고 있죠. 현대차도 19만 원을 이탈했습니다. 대한항공도 사실상 3만 원 정도에서 바닥 잡고 올라오는 중에 오늘 환율 관련해 약간 출렁이면서 크진 않지만 조정이 좀 나오고 있고요. SK컴즈는 오늘 실적이 개장 출반 공개가 됐는데 계속해서 적자가 지속되고 있다는 분석 속에 오늘 3%가량 내리고 있습니다. 네, 업 특징주 분석 듣겠습니다. KTB 투자증권 압구정 지점으로 가죠. 김근호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시장 별로 분위기 좋지 않지만 그래도 업종목 얘기 좀 신나게 들어보고자 합니다. 비아트론, 나머지 종목도 모두 신고가인데 비아트론부터 얘기 분석 들어볼게요. 네, 일단 비아트론 최근에 히든 챔피언, 월드 클래스 300 이런 부분들이 좀 선정이 되면서 일단 기술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는 이미 어느 정도 좀 인정을 받고 있는 회사고요. 이 최근에 이 패널 업체 간 고해상도 디스플레이 경쟁이 좀 지속이 되면서 이 선수축 장비라고 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떤 매출 증가 이 부분이 굉장히 좀 기대가 된다라는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고 이 AMOLED 플렉서블 유기 발광 다이오드죠. 이 플렉서블 OLED용 열처리 장비 또한 중장기적 성장 동력으로 이 비아트론이 굉장히 좀 잘 이끌어가고 있는 부분이고 일단 AMOLED 쪽이 재차 좀 지속적으로 좀 강세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사실 AMOLED와 이 반도체 쪽의 투자에 대한 얘기들이 최근에 굉장히 좀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비아트론의 어떤 주가 상승을 좀 견인하는 어떤 가장 큰 모멘텀이 아닐까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이러한 추세는 어떻게 보면 당분간은 좀 지속될 수 있지 않을까. 물론 단기적인 어떤 상승에 대한 조정은 나올 수 있겠지만 올 한 해 추세로 봤을 때는 하반기까지도 좀 강세가 나올 수 있을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이 부분은 이 전방 업체들의 투자와 좀 민감하게 연결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이 LDT라는 종목인데 최근에 이 AMOLED하고 시장에 또 LED 쪽, 특히 LED 조명 쪽이 수혜 굉장히 좀 핫한데 이 LDT 같은 경우 AMOLED 쪽 그리고 LED 조명 쪽 둘 다 좀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 분이 고성장의 어떤 발판이 될 것이다. 그래서 최근에 굉장히 좀 강하게 올라왔는데요.
일단 LDT가 이 전방업체 삼성전자의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AMOLED 구동 IC 그리고 에너지 절감형 LED 조명으로 최근 인기가 높은 이 LED 조명의 구동 IC, 그러니까 AMOLED와 LED 조명의 구동 IC에 올해부터 본격적인 매출이 좀 두 분야에서 좀 발생을 하면서 이 고성장에 대한 발판을 마련한 것으로 좀 업계 관계자들이 좀 평가들을 하고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제가 방금 전에 비아트론을 말씀드릴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LED 업종 같은 경우에도 올해 1분기 일단 서울 반도체 실적에 대한 얘기들이 좀 돌고 있는데 1분기와 2분기의 실적들이 굉장히 좀 좋을 것으로 판단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LDT의 주가 상승은 괜한 주가 상승이 아니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어떻게 보면 이 두 사이클 가장 빅사이클에 또 진입해야 있는 올해 빅사이클에 진입해야 있는 이 두 업황과 관련된 종목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 상승 추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뭐 격포제가 났고요. 일단 음봉 공략 가능할 것 같습니다. 뭐 오늘 만약에 상한가를 가준다면 일단 내일 보고 판단을 또 해야 될 것 같고요. 뭐 음봉이 좀 나와주면 굉장히 좀 감사하게 포트폴리오에 좀 편입을 시켜야 되는 종목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삼천당 제약인데요. 사실 모르겠습니다. 투자자분들이 이 종목에 대해서 좀 아실지는 모르겠는데 삼천당 제약 이 제약 업종 중에서 뭐 최근에 제약 업종들이 강했고 또 밸류에이션 PER 적용이 15배에서 또 프리미엄까지 해서 뭐 18배, 20배까지도 적용받고 있는 지금 현 시장에서 굉장히 좀 핫하게 떠오른 종목인데 최근에 이 기관들의 수급이 굉장히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연기금 같은 경우에도 좀 수급이 재치 유입되고 있고요. 뭐 어제 같은 경우에는 연기금과 또 투신이 그리고 금융투자 창구로 기관들의 어떤 매수세가 굉장히 좀 강하게 유입되는 모습을 좀 봤을 때 일단 제약업종이라는 어떤 메리트도 있고 또 수급까지 탄탄하고 아직 실적 발표는 안 나왔지만 1분기 실적이 잘 나올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라는 부분이 좀 기대되고 있습니다. 뭐 주가가 그리고 기관들의 수급이 이 정도까지 땡겨놨다면 1분기 실적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그리고 올 한해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이 굉장히 좀 만연한 종목이 아닐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뭐 이런 추세들을 봤을 때 이 거침없는 상승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아직 뭐 이 상승세는 충분히 뭐 끝나지 않았다 이런 말씀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LDT 아주 사업 포트폴리오가 좋았었는데 음봉의 매수 준비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근호 과장님 오늘 아주 전략 꼼꼼하게 짚어주셨는데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다음 종목 가보겠습니다. 오늘 자동차 밀리고 있죠. 이 부분 분석은요. 오늘 HMC 투자증권에 계시는 최희승 차장님 연결해서 들어볼까 합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동차 아주 어떻게 할까요? 네, 자동차 어제 이제 뭐 상징적으로 이제 엔달러 환율이 100엔 돌파하면서 오늘 아무래도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업종에 상당한 좀 충격을 좀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그 환투기 세력들이 좀 시장에 좀 개입한 걸로 보이고요. 그러니까 달러를 지금 뭐 매수하고 엔화를 매도를 하면서 기저효과에 의해서 이제 엔달러 환율이 100달러 돌파했습니다. 물론 이제 그 뭐 골드만삭스 회장이라던가 지금 미국 시장 쪽에서는 120엔까지도 뭐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지금 뭐 글로벌 공조가 좀 어느 정도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엔저에 대해서 상당히 좀 경계감의 목소리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 그런 부분들 따라서 이제 100엔 돌파 이후에 만약에 추가적으로 더 상승을 하더라도 일단은 바로 안착하고 상승보다는 좀 한 번 더 환율이 밀렸다가 다시 한번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싶고요. 다만 이제 그 환율적인 부분이 자동차 업종에 이제 미치는 영향 지금까지 뭐 100달러 뭐 갑자기 80엔에서 100엔으로 올라온 게 아니라 단계별로 밟아가지고 올라왔기 때문에 주가도 뭐 갑자기 뭐 급락을 추가적으로 더 한다던가 이런 부분들보다는 오히려 좀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오늘 시장의 그 현대차라던가 기아차 그리고 자동차 업종 전반적으로 오늘 좀 매수 관점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뭐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주말 특근 뭐 실시한다는 그런 내용들도 있고요. 기아차도 광주 공장에서 또 주말 특근 실시한다는 그런 얘기들도 있고 해서 아무래도 이제 뭐 노사 간의 갈등이 좀 해소되는 그런 분위기 여러 가지 봤을 때
오히려 자동차 업종 오늘 하락할 때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술적으로 봤을 때 전저점이 한 18만 원이 깨졌었죠. 17만 6,500원까지 갔다가 아래 꼴이 달면서 쭉 올라왔는데 일단은 18만 원 깨지지 않는 선에서는 지금 가격부터 그 아래로까지는 계속 매수 관점으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다운 종목인데요. 오늘 그 대한항공을 좀 한번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1분기 실적이 뭐 상당히 좋지 못했죠. 이런 부분들은 이제 주가에 충분히 반영이 됐다라고 보고 최근 바닥에서부터 지금 약 한 20% 정도 가까이 좀 올라오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실적 우려보다는 앞으로 이제 2분기 그 이제 휴가 시즌이 시작되는 이제 2분기 말부터 해가지고 실적 개선이 조금씩 일어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지금 중요한 부분은 최근에 이제 항공유 가격이 상당히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한 180달러에서 한 155달러 수준까지 한 15% 정도 빠지는 그런 모습인데 이제 1달러 하락할 때마다 영업이익으로 한 340억 정도의 비용 절감이 효과가 있기 때문에 대략 영업이익으로는 한 15% 정도, 이 정도만 유지된다 그래도 영업이익이 15% 개선되는 그런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생각해 봤을 때 항공유 가격 하락과 계절적 성수기 진입은 상당히 좀 긍정적일 수 있다. 따라서 주가는 단기적으로 20% 올라왔지만 추가적으로 조금 더 상승을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지금 현재 가격에서도 매수 관점으로 좀 접근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 종목 말씀드리겠습니다. SK컴즈 말씀드리겠는데요. 1분기도 역시나 뭐 적자가 계속해서 좀 지속되는 그런 모습 보이면서 오늘도 주가가 좀 좋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4.45% 지금 빠지고 있는데 오늘 단기적으로 뭐 21선, 61선 다 깨고 지금 내려가는 모습이라서 지금 당장 뭐 매수하는 관점에서는 좀 매수로 대응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고요. 일단은 오늘 종가상 61선 지지 실패하고 지금 현 상태 내지는 더 빠져서 끝날 것 같은 경우에는 매수는 당연히 좀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될 것 같고요. 기존에 가지고 계신 분들 일단은 오늘 61선 회복 못하면 좀 물량 좀 줄이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사실은 인사드려야 되는데 너무 급락세가 좀 심한 것 같아서 실적 부진 때문에 오늘 롯데쇼핑도 많이 빠지지만 락앤락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에이블 CNC처럼 그냥 일단 지켜봐야 됩니까? 오늘 하한가로 끝날 것 같은 분위기인데 어닝쇼크 때문에. 예, 오늘 어닝쇼크 때문에 락앤락 거의 뭐 하한가 지금까지 근접하는 모습인데요. 네. 사실 뭐 1분기 실적이 살펴보게 되면은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뭐 전년 대비해서 한 2.78%, 매출액은 8.14%, 당기순이익이 한 24% 정도 줄었는데요. 뭐 오늘 하한가는 좀 사실 좀 과하지 않나라는 생각이고요. 최근의 흐름을 보게 되면 이제 중국 관련주들 해서 몇몇 종목들이 상당히 좀 주가가 크게 폭락하는 모습인데 에이블 CNC도 마찬가지였죠. 지난 방송에서 말씀드렸는데 그때 저 방송 당시에 한 8% 정도 하락하고 있었는데 결국은 하한가 마무리되고 오늘 락앤락도 거의 뭐 하한가 근접하는 그런 모습인데 일단은 오늘 거래량이 어마어마하게 터지면서 지금 하한가인데요. 일단은 비중을 좀 줄이는 전략이 어떨까 싶고 일단 이렇게 하한가로 마무리될 경우에 내일 추가적으로 더 빠질 가능성도 좀 있어 보입니다. 에이블 CNC 같은 경우에는 지난 5월 8일 날 하한가 기록한 이후에 그때 하한가 종가가 53,600원이었는데 다음 날도 개파락하면서 종가 49,700원까지 7.28% 추가적으로 밀렸거든요. 그래서 물량을 좀 비중을 축소했다가 다시 한번 바닥에서 다시 사는 그런 전략이 오히려 그 매수 수량을 좀 늘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고요. 지금 신규로 매수하실 분들은 당연히 오늘 떨어지는 칼날을 잡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락앤락 조심하시고 비중 축소 요청이 좀 있었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최희승 차장님 분석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현대차 19만 원으로 올라왔습니다. 코스피도 1960선 살짝 깼었는데 60선은 지금 지키면서 낙폭이 그럭저럭 더 커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조금 전에 짚어드린 락앤락과 롯데쇼핑이 실적 부진으로 많이 밀리는 날이기도 한데요. 앞서 전문가들의 오늘장 조언을 정리해봤습니다. 종합화면 함께 보시죠.
네, 엔달러 얘기가 많았죠. 100엔대 이미 예상했기 때문에 위축될 필요가 없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맨 마지막에 또 박 팀장님의 의견 보면 엔달러 100엔대 돌파에 타격이 분명히 있다. 그리고 금리 인하 이후 유동성, 글로벌 유동성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방향을 잘 보자라고 하셨습니다. 사실상 일본 쪽을 보고 계시죠. 황기섭 팀장님은요. 낙폭과대 경기 민감주 단기 대응도 가능한데 실적이 좀 좋고 횡보세를 띠면서 선조정을 받은 세컨티어 IT 종목도 언급이 오늘 나왔습니다. 정태근 팀장님은요. 역시 수급을 잘 체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주셨고 이두호 대표님은 1980 후반 정도에 안착했을 때 코스피의 진정 상승을 얘기할 수 있고 코스닥도 11선 지키는지 여부를 보자고 하셨습니다. 네, 전문가 공감도 체크해보겠습니다. 오늘 체크해볼 전문가는요. 동부증권 마포지점에 계시는 김현겸 주식팀장님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공감 의견이 제로라고 들었는데 사실이라면 곧바로 생략하고요. 팀장님만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그 제로라기보다는 예. 그 낙폭과대 경기 민감주에 대응하는 건 저도 공감을 하는데요. 예. 그 1분기 실적이 양호하게 나온 낙폭과대 대형주로 이제 전체적인 낙폭과대주가 아니라 네. 낙폭과대주 중에서도 실적이 1분기에 양호하게 나왔고 앞으로도 이제 경기가 좀 전 세계의 그런 글로벌 양적 완화 정책에 맞춰서 경기가 살아나면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쪽에 좀 포커싱을 맞춰서 대응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일단 오늘 지금 그 엔달러의 영향에 지금 우리나라가 직격탄을 맞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저께 금리 인하로 인한 양호한 시장 분위기가 어떻게 보면 1일 천하로 끝나는 분위기인데요. 지금 외국인이 어저께 11,000계약 선물을 매수했지만 오늘 벌써부터 5,400계약 이상 또 매도를 하면서 지금 시장이 아무래도 외국인 입장에서는 그 엔달러에 좀 더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닌가 그런 판단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지금 시장 분위기고요. 지금 IT 같은 경우 지금 삼성전자가 오늘 또 지수를 끌어내리면서 지금 148만 8천 원 하고 있는데 지금 대만 증시 같은 경우는 지금 사상 최고가 그 유럽 금융위기 오기 전에 주가를 이미 넘어선 그런 신고가를 내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IT에서 핵심은 이제 대만도 물론 IT 비중이 크기 때문에 좀 IT 같은 경우는 대만을 좀 비교해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우리 시장은 그것보다 파생의 영향이 워낙에 크기 때문에 IT 산업이 분명히 좋지만 지금 단기적으로는 그런 그 여러 가지 그런 영향 때문에 그런 엔달러 영향 때문에 지금 그 외국인 입장에서 삼성전자를 매도를 하고 지금 지수를 좀 조정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보이는데요. 중요한 것은 어쨌든 실적이죠. 지금 뭐 나겐나기나 롯데쇼핑이 지금 이렇게 지지선을 다 이탈하고 하락하는 것은 실적이 최근에 이제 경기 내수주나 중국 소비 관련 주식들이 상대적으로 PER 기준으로 10배 이상, 20배 정도까지 받고 있는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1분기 실적을 발표를 한 걸 한번 보니까 전년 대비 매출액이 크게 증가한 것도 없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큰 폭의 증가가 거의 대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시장이 워낙에 경기 민감주에 대해서 좀 알레르기 반응이 있었고요. 이런 경기 민감주 좀 안전한 쪽, 현금으로 창출이 항상 가능하고 좀 안전한 쪽으로 몰렸는데 이게 1분기 실적이 발표한 이후에 시장이 지금 변곡점에 좀 들어선 게 아닌가 그런 판단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게 내수주에서도 선별적으로 실적이 양호한 쪽으로 집중하셔야지 내수주라고 다 올라가는 시장은 또 지났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또 반대로 낙폭과대 중에서도 1분기 실적이 괜찮고 예를 들어 효성 같은 경우는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하면서 PR 기준 지금 5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쪽은 오히려 지금 계속해서 관심을 두는 그런 전략이 오히려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판단을 하고요. 제 추천 종목 바로 말씀드릴까요? 사실상 실적이 좋아지는 종목 중에 골라오셨을 것 같습니다. 예, 그 IT 아까 말씀드렸듯이 IT 쪽 SK 하이닉스를 준비를 했습니다. 네. 1분기 실적이 예상치보다 훨씬 어닝 서프라이즈 50% 이상 증가했던 어닝 서프라이즈를 보이고 있고요. 현재도 지금 이제 2분기 실적 가이던스 예상치가 한 5천억에서 7천억 정도로 지금 그 애널리스트들 보고서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 훨씬 이상인 미니멈 7천에서 맥시멈 1조 이상의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SK 하이닉스가 좀 실적 모멘텀이 앞으로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지금 단기적으로 오버행 이슈의 영향으로 뭐 뱅가드 물량도 그렇고요. 국내적으로 그 은행들이 갖고 있던 지금 물량들이 지금 시장에 출회되면서 이런 그 수급이 조금 좋지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못 가고 박스권에 있는데 이럴 때가 SK 하이닉스는 주가를
분할적으로 계속해서 모아갈 시기라고 생각하고요. 그 미국에서 경쟁 회사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 어저께 나스닥이 하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4% 이상 급등을 했었고요. 일주일 동안 15%가량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것과 종합해 보면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오히려 싸게 기회를 줄 때 매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아침에 준비할 때는 29,400원을 매수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29,200원을 하기 때문에 충분히 매수 가능한 영역이라고 보고 목표가 단기로 35,000원 정도 생각을 하지만 2분기 실적이 생각외로 잘 나온다면 오히려 그 이상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손절 라인은 60일선이 있는 28,200원으로 잡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SK 하이닉스 2분기 보고 35,000원까지 오늘 종목으로 하이닉스 설명 들려주셨습니다. 팀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선진의 차트민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저께 금리 인하 이후에 주가가 이제 많이 급등을 했는데 오늘 현재 상황을 보니까 수급적으로 오전장 잠깐 외인들이 좀 들어오는 듯 싶었는데 외인들 500억 정도 매도가 나가고 있습니다. 기관들도 647억 정도의 매도가 현재까지 좀 잡히고 있는 모습인데요. 기관들 설명을 좀 드려보자면 연기금은 한 13억 정도밖에 매도가 안 나가고 있네요. 일단 다시 한번 조금 매수가 나와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조금 어제장은 하락했지만서도 그래도 오늘은 외인과 기관들의 매도에도 좀 상승하는 흐름이 나와줍니다. 자, 코스닥은 약간 차익 실현, 물량 조금 조심하셔야 되겠다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한번 오늘의 낙폭 조금 관심 있게 보면서 매수 한번 준비해봐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종목들 최근에 좀 장이 그렇게 막 가지도 않고 오르지도 않고 또 어제장도 가다가 오늘 또 빠져버려서 목표 수익률이 지금 상당히 못 가고 있는데 수익은 나고 있지만서도 3%를 지금 못 내고 있습니다. 잠깐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현재까지 47개 종목에서 35승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제 4종목, 계속 몇 가지 종목을 수익 실현하고 나갔는데요. 포스코 ICT와 애강리메텍, EM코리아, 삼성전자를 아주 추천드렸죠. 자, 포스코 ICT가 소폭 한 1점 몇 프로 정도 손실 구간이고요. 애강리메텍 수익권, EM코리아도 수익권, 삼성전자가 한 1% 내외로 손실 구간에 있습니다. 자, 이 4종목 다 걱정할 필요 없이 가져가시면 될 것으로 말씀을 좀 드려보겠고요. 자, 가장 궁금한 종목, 빠지고 있는 2종목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스코 ICT와 그리고 삼성전자를 좀 말씀 먼저 드려볼게요. 자, 포스코 ICT입니다. 지금 저희가 7,660원에 매수를 했고요. 지금 주가 한번 반등을 주는 듯 싶었는데 좀 빠진 이후에 다시 포인트를 잡았죠. 근데 지금 중요한 점은 포스코 ICT는 이런 패턴 자체가 단기적인 그 W자 패턴을 그리면서 지금 움직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바닥권 자체를 동그라미를 쳐드리자면은 한 번, 두 번 해서 한 번 더 반등을 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의 이런 단기적인 하락폭 자체는 오히려 매수 기회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가져가시면 되고요. 분명히 상승을 조금 크게 가져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3% 이상 수익 가능하다 말씀드려보겠고요. 자, 그 다음 종목 삼성전자 어제 말씀을 드렸죠. 자, 어제는 삼성전자가 2%까지 올라가 주다가 오늘 다 상승폭을 다 반납을 하네요. 어저께 저희가 149만 8천원 정도의 매수를 했습니다. 자, 이 종목 오늘 1.78% 정도 하락을 해주면서 한 마이너스 0.7% 정도 손실을 보고 있는데 괜찮습니다. 추가적인 매수 가능하고요. 150만 원 아래에서는 매수가 굉장히 좋은 종목이다. 이 종목 목표가는 제가 너무나 큰 종목이기 때문에 2% 잡았습니다. 그래서 153만 원이죠. 153만 원에 걸어두시고 매일매일 걸어두십시오. 도달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가져가면 될 것 같고요. 역시나 홀딩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수급적으로 좋았는데 오늘은 조금 꼬이는 흐름이네요. 약간의 조금 정리가 필요한 시간. 외인들이 약간 자금을 모으려나 봅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역시나 이 종목도 홀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2가지 종목을 제가 가지고 나왔습니다. 종목이 자꾸 쌓이네요. 보통 1개에서 2개밖에 안 남았었는데 약간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오늘 2가지 종목. 네이블이라는 종목과 웰크론 한텍이라는 종목 2가지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네이블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이블 이 종목은요, 시가총액 자체가 700억입니다. 어제 종가 기준으로 718억 종목이고요. 바닥권을 한번 다지고 난 이후에 반등을 주고 있는데, 지금 이 박스권 부근, 바로 61선 라인, 121선 라인 박스권 바로 그 부분에 도달해 있습니다. 자, 이 종목 지금 거의 2주 동안 횡보하고 있는 모습인데, 이 흐름에서 한번 반등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보통 이렇게 종목들이 한번 바닥권에서 바닥권을 찍고서 올라간 이후에 횡보할 때는 반드시 한번 상승폭을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기술적으로 반등을 줄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는 말씀 좀 드리겠고요. 그 바로 위에 박스권 자체에 해당하는 부분이 바로 올 2월, 3월에 보여줬던 바로 이 구간입니다. 이 구간 라인 이어드려 보자면요. 당연히, 그렇죠? 15,000원 위에 부분, 16,000원 가까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3% 가능하겠다. 보고 가능하겠다 말씀 드려보고요. 자, 그리고 이제 웰크론한텍이죠. 자, 웰크론한텍이 크게 가을 투자자문 영향에서 벗어나고 있는 흐름을 보여줍니다. 정확한 커다란 아주 W자 패턴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최근에 다시 한번 상단 박스권 부근에 바로 지금 딱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종목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한번 반등을 줄 수 있는 부분. 올해 실적이 굉장히 기대가 되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자, 웰크론한텍은 수급적으로 잠깐 살펴보자면 굉장히 많이 꼬였던 부분이 그래도 어느 정도는 풀리는 그런 흐름을 좀 보여주면서 최근에 좀 상승폭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최근에 기관들이 쭉 던져주다가 다시 어제부터 해서 매수가 조금 보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투신권이 다시 매수를 시작했습니다. 상승폭이 나와준다면 한 번 더 강한 매수가 들어올 수 있겠다. 그래서 꾸준하게 반등이 나올 수도 있는 종목이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제가 네이블과 웰크론한텍 중에 어떤 종목을 선택하냐? 저는 오늘 웰크론한텍을 좀 선택해 보겠습니다. 자, 웰크론한텍은 충분히 3% 이상, 6,000원까지는 무리 없이 도달 가능하고, 지금 약간의 전 고점에 약간 횡보하는 부분이 보이는데, 아직 전고점 부분에 도달하려면 멀었습니다. 전고점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 박스권 자체가 5,700원 부근입니다. 5,700원 이상 가면 이 종목 3% 가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가 5,420원 매수하시고요. 3%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웰크론한텍 말씀드렸습니다. 김선윤의 차트 미니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엔달러가 100엔대 시대에 접어들면서 우리 증시는 깜짝 기준금리 인하 다음날 곧바로 엔저 공습 때문에 밀리고 있는데, 일본 니케이는요 10시 45분 구간에서 3% 이상 급등한다는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일본이 급등하는데 또 다른 아시아 주요 증시인 중국장은 분위기가 어떨까요? 개장을 막 했다죠. 리딩투자증권 우성재 팀장님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수출입에 이어서 전일 물가 지표, 오늘 또 어떤 지표가 나오는지 체크해볼 만한 지표는 없습니까? 개장 분위기부터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그 아시아 증시의 강세 움직임이 일본 증시의 강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중국 본토 지수 또한 강세 움직임을 이끌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에서의 그 매수세가 좀 유입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 이제 위안화 대출 증가에 그리고 통화 공급량의 발표가 있는 만큼 시장에서의 움직임 또한 어느 정도 양적 완화 정책 기조의 움직임이 어떻게 될지 여부를 좀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은 이제 무디스에서 이제 중국의 부동산 판매 증가세가 둔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시장에서의 부동산 시장에 대한 부담감이 좀 나타나고 있는 모습인데요. 최근 부동산에 대한 긴축 기조에 따른 부동산 판매량이 감소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데, 시장에서의 관망 심리는 계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의 긴축 기조를 내놓고 있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부동산 시장에 대한 우려감이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부동산 판매액이 좀 둔화될 경우에 새로운 또 양적 완화 정책이 나올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만큼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꾸준히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중국의 4월 중국 신차 판매 대수는 13% 증가로 발표가 났었는데요. 전년 동월 대비 13.4% 증가한 184만 1,700대를 기록했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자동차 업종들은 꾸준한 증가세가 이어져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JP모건에서는 4월 국내 기계 산업 판매가 호전세를 나타내고 있다는 언급을 내놓으면서 기계 업종에 대한 기대감들 또한 확대되고 있는 만큼 오늘 중국 본토 지수는 2,250선의 돌파 여부를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박스권 기조가 꾸준히 이어져 나가고 있는 가운데 2,250선 돌파할 수 있을지 여부 확인하시면서 시장 접근하셔야겠습니다. 네, 우성재 팀장님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시초가 공략주였죠. 이렌텍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터리팩 그리고 스마트폰 케이스 만드는 그런 이렌텍 모멘텀이 있다라는 리포트도 최근 들어 속속 보여주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그 휴대폰 케이스 관련해서는요. 베트남 법인과 인도 법인의 중장기적인 성장성도 기대를 모으고 있는 대목입니다. 실적도 좋아질 것으로 기대가 당연히 되고요. 저평가 메리트도 지금 IT 부품업종 동전 PBR 7배를 적용해도 14,000원대까지는 밸류 매력이 있는 종목이라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자, 오늘 차트를 보면서 시초가 공략 이후에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 주 들어서 이렇게 급등이 있었고요. 처음 급등한 이번 주 초반에 이렇게 거래량이 크게 동반이 됐습니다. 그래서인지 부장님은 처음 급등한 중가 정도를 손절 가격으로 놓고 오늘 시초가에 들어가서 또 다른 신고가 11,400원을 벗기는 12,000원까지 기대를 하셨는데 일단 이번 주 초반 너무 급등을 해서 이제 오늘은 뭐 추가로 밀리는 모습은 아닙니다만 약간 횡보하면서 좀 조용하게 십자봉 차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시가에 그래도 공략하셨다면 한 3% 가까이나 수익이 나셨던 순간도 있었겠지만 지금은 약간 보합권 정도의 모습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14,000원까지 뭐 밸류 매력이 있는 종목이니까요. 또 한 번 신고가 낼 때까지는 홀딩 하셔도 좋겠습니다. 이렌텍 리뷰였고요. 이상 저는 잠시 후 뉴스마켓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